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 운전규칙 2부 완강으로 찾아뵙는 기출로 쉽게 배우는 철도왕입니다. 자, 1 번부터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 운전규칙 2부로 찾아뵙는 철도왕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변에 홍보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명언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명언의 선택 기준은 철도왕이 좋아하는 거. 저는 이분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 철도왕이 저는 철도계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정 회장님이 현대그룹 회장이시죠. 현대자동차.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현대차가 엄청 많거든요. 그걸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한국에서.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했답니다. 뭐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 해보기나 하셨어요? 진짜 해보기나 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불가능한 것도 일단 해보면 말이 달라진다 생각해요.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 입교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이 또 통과해야 되고, 입사 시험 통과해야 되고, 면접도 통과해야 되고, 또 그때 맞는 TO도 발생해야 되고, 와, 진짜 이런 거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철도왕은 이걸 1년 안에 다 했습니다. 1년 안에 다 했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해보기나 하셨어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열심히 매 순간 충실한 사람들이 저는 다 이거를 제일 빨리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전에 입교 기간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NCS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산점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가산점은 저 결국에 없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사람들이 좀 약간 비웃었어요. 아니 입사 면접 시험이 한참 뒤인데 지금 필기 준비하지 왜 이거 준비하냐. 그리고 30명 중에 저 혼자만 붙었습니다. 저 혼자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왕과 함께 이 에너지 갖고 같이 갑시다.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고요. 항상 교류하면서 존중, 리스펙하면서 서로 열심히 해봅시다.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도시철도 운전규칙 철도왕 2부 완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픈 채팅 안 들어오신 분 계시다면 오픈 채팅 안 들어오신 분 계신다면 들어와서 좋은 자료들 받아가시고 서로서로 모르는 거 공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시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계십니다. 회색 방식 시작할게요. 먼저 철도 차량 운전규칙 그리고 도시철도 운전규칙 차이점을 제가 전 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폐쇄 방식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잘 안 될 때 쓰는 걸 대용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1항 전부 다 안 될 때는 이제 전령법이나 무폐색 운전한다. 무폐색 무섭죠. 그러니까 원래 한 폐색 안에는 차가 한 대밖에 없어야 되는데 막 그 한 폐색 안에 두 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무섭겠죠. 그래서 전령법이나 무폐색 운전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사용 폐색 방식 자차입니다. 자차. 자, 제가 뭐 물어볼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철도 차량 운전 규칙, 그리고 도시철도 운전 규칙 무조건 만점 받으세요, 저처럼. 그래야 원하시는 입교에 한 번에 들어가시고 그럴 테니까. 자,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 상용 폐쇄 방식의 종류 네 가지 뭔가요? 제가 아까 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세요. 뭐죠, 여러분?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 자연차통이죠, 자연차통. 통표 폐쇄식, 차내 신호, 연동 폐쇄, 자동 폐쇄. 여기서 이제 자차로 준 거예요. 그래서 자연차통 외우고 이 첫 번째랑 세 번째 것만 따시면 됩니다. 자차. 자, 이거는 이제 시험을 위해서 제가 그냥 어거지로 이제 암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철도 왕이에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저는 1타 강사, 철도계 1타 강사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감히 여러분?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왜 그런지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 일반인의 시선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설명을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잘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근데 돈을 받았으면 책임감 있게 잘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다른 사람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도시철도 운전규칙의 차이점이 이게 지하철이라 했죠. 지하철. 지하예요, 지하. 철도는 지상이에요, 지상. 통폐색식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었어요, 영상.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 거 보여드렸었죠. 정동진역 뭐 이런데 휙 지나가는 거 보여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이거를 지하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통폐색식을. 그러니까 자차예요. 그게. 보면 이해하셨죠? 연동폐식이 통폐색식이랑 사실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인접한 역에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것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자동 폐쇄가 아니면 차내 시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지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교공 근무가 편하다, 상대적으로. 코레일 근무는 운전이 어려워. 진짜 어려워. 변수도 많고. 구로 같은 경우에는 선로가 9개예요, 구로. 그래서 나중에 KTX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 1억을 받아요. 서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 기준에는 1억 못 받아요. 아무도. 왜냐면 여기는 지금 적자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기후 동행카드 같은 거 나오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짜 문제가 진짜 많아요. 아무튼, 서교공, 그리고 코레일,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난 어디 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아무튼, 그건 이제 실무 얘기고, 이제 그만. 상용폐색 방식 자차다. 자연차통에서 자차만 따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자차에 대한 사용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꿀이에요, 여러분.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는 얼마나 길게 나와 있었습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당연한 말이에요. 폐색 구간에 열차가 있을 때 정지지, 그럼 진행이겠어요. 왜냐면 앞에 차 있는데 진행하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선로 전환기가 올바 방향 안 돼 있거나 고장이 있을 때 다 정지 신호.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올 때는 사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의 그 더 긴 부분 이런 것들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종속 신호기냐, 어떤 게 주수 신호기냐, 어떤 게 뭐 기본 정위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죠. 왜냐면은 입교 시험이 보통 1년에 4번 있는데 자, 오랜만에 그 말 나왔습니다. 철도왕에 그 말 나왔습니다. 1년에 4번 있는데 10개 정도의 기관이어서 40번을 뽑아요. 근데 60명 정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2,400명 정도가 이제 양성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매번 새롭게 문제가 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전에 냈던 입교 문제를 굉장히 많이 카피를 한다. 근데 이분들도 돈을 받고 출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만드시고 뛰어나신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돈을 받고 만드시는데 이런 걸 참고하지 않겠죠.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을 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나온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을 빡세게 봐라. 차내 신호 폐색 같은 것들은 자, 뭐 할 말이 있나요? 그냥 보고 가세요. 자, 대용 폐색 방식. 와, 이것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왜 간단해요? 를 설명드렸습니다. 철도 왕은.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무튼, 자, 이제 대용 폐색 방식. 제가 단지 전령이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단지 전령. 단지 전령. 단서는 지도통신식, 그 다음에 전력법. 그리고 이제 복선이 이제 그런 전령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단선 운전에서 시계 운전을 할 때 지도 격시법과 그리고 전령법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헷갈려요. 얘는 지금 폐색 방식, 대용 폐색 방식 얘기하는 거고 도시철도 운전 규칙이 아니라 이 시계 운전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는 지도 격시법과 전령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보다 단지 전령이다. 이래야 시험에 통과한다. 단지 전령. 그래서 지도 통신식, 복서 운전은 지령식 통신식.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엄청 자주. 별표 6개. 꼭 3개 외워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령식과 통신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어, 근데 막 다 안 돼. 모든 게 다 안 될 때는 이제 관제사가 지령 운전을 하는 거예요. 뭐 관제사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라고 초도차량 운전규칙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용포 세액 방식과 지령식에 따를 수 없을 때는 통신식. 이거 엄청 옛날 거고 이것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다고 했죠.
그래서 통신식은 이제 전용 전화기로 연락을 하는 거고, 통신식은 전용 전화기로 연락하는 거고, 지령식은 관제사가 책임지고 지령 운전하는 거다. 그래서 지령식 통신식은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선 운전은 지령식 통신식이고 단서 운전은 지도 통신식이다. 대용 패스 방식 종류에는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통신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표와 지도권을 발급받은 열차만 회색 구간을 운행할 수 있다. 엄청 자주 나오는 거. 맨 마지막 열차가 지도권인가요? 지도표인가요? 맨 마지막. 지도표입니다, 여러분. 지도표. 그리고 지도표와 지도권에는 역 이름, 그리고 소 이름, 비슷한 거죠. 관제사, 명령 번호, 열차 번호, 발행일 시각.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나올 수 있다. 자,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관제사 들어가나요? 관제사 들어가고요. 명령번호, 열차번호, 발행일, 시각, 역 이름. 그러니까 이름, 역 이름, 관제사 이런 거 들어간다.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령법인데 전령법은 이제 뛰어다닌다고 했죠. 이제 모든 수단이 다 안 되니까. 이게 뛰어가가지고 앞에 차에 사람 있어요. 앞에 이제 폐쇄 구간에 차 있어요. 이런 거 말씀을 드린 사람. 그래서 운전할 때는 그 열차에 대해서 전령법 시행할 때는 이미 폐쇄 구간에 있는 차는 열차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철도 안전법에 구원 운전을 요청하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었죠.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었나요? 그런 것들이 기억 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 전령자가 완장을 차요. 백색이에요, 여러분. 백색. 백색. 백색 안 보이네요, 여러분. 백색. 백색 완장. 자, 왜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이런 게 이제 적색 완장이라고 자주 나옵니다. 적색 완장. 적색 완장. 색깔까지는, 색깔까지는 우리가 못 봤던 거야.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훨씬 좋은 성적으로. 틀리지 마라. 전령법은 전령자 탑승해야. 근데 관제사가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령자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신호. 신호의 정의가 똑같습니다. 표지 같은 경우에는 형태색으로 표시, 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간의 의사표현,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음 등으로 운전의 조건을 제시하는 거. 이런 게 섞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신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호등, 빨간색이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 저도 엄청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빨간색이 앞에 있었나요? 왜냐면 이게 빨간색이 중요해서 빨간색이 중간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정지 표지, 뭐 가선 종단 표지, 그 다음에 뭐 차량 접촉 한계 표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거를 외워라, 이거를. 그런 건 도시철도 시스템, 이런 거에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철도 차량 운전교실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 제가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죠. 1출부터 1몰까지는 주간 방식. 그러니까 1출이면 해가 뜬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는 주간 방식.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시험장 가면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차내 신호, 지하 구간, 야간 방식 따른다. 왜? 지하니까. 근데 시험 문제에 절대 도시철도 운전규칙에 따르면이라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안 나와.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보시면 다 어디서 물어본지 아십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필요한 장소에 신호가 없을 때는 정지 신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가장 많은 제한,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적은 제한 아니고. 그래 안전하니까. 그리고 겸용. 당연히 겸용하면 안 되지. 근데 진로 표식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래쪽에 뭐 진로 양호. 근데 노란색으로 이제 진로 표시가 뜹니다. 이렇게 도시철도에서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뛰어나신 철도왕 수강생분들께서 이제 현업에서 근무하시면서 진로 근데 처음에는 진로 양호 뭐 2번 선개동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붙일 수 있다. 진로 표시기는.
자, 이건 실무 얘기였고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진로 표식이 그러지 아니한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상수 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인 거 넘어가고 이게 자주 나오죠. 자, 종주 부속, 종속 신호기, 주 신호기, 부속 신호기. 이거 먼저 이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차량 운전 규칙보다 훨씬 단순하죠, 여러분. 단순하죠. 왜 단순해? 지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석유공이 운전이 개꿀이라고 하면 이제 화내시겠죠. 개꿀은 아니지만 힘들지만 이제 편한 부분이 있다. 아무튼 실무 얘기 그렇고 자 공부합시다. 자 원래 장출폐엄이었잖아요. 장출폐엄. 근데 장, 출, 폐 어무가 없네요, 여러분. 어무가 없어요. 장출폐입, 장출폐입차.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자주 나오냐면요, 여러분. 장내 신호기, 장내 신호기잖아요. 장내. 정거장에서 정거장에서 출발하려는 열차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사람들이. 출발이 출발이고요. 장내는 이제 정거장이 있으면 뒤에 있는 거잖아요. 진입하려는 이제 열차가 가능한지 보는 거예요. 폐색은 폐색이고 입판은 입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차내 신호기도 운전실에 설치해가지고 속도 보는 거 차내 신호기. 그리고 이제 종속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원중. 원래는 막 통과 신호기 같은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원방 신호기, 중계 신호기.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그래서 도시철도 운전규칙은 훨씬 단순하고 적다. 철도 차량 운전규칙을 열심히 공부하고 도시철도 운전규칙 그 다음에 보면 잘 이해 쉬우실 겁니다. 제가 최대한 모든 신호기들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는 공부를 해서 열심히 외우시는 거는 이제 수강생 분들의 여러분들의 이제 몫입니다. 중계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알려주는 애들이라 했죠. 먼저 중계를 해주는 애들. 잘 안 보이는 것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계 신호기는 주 신호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얘네들. 근데 원방 신호기는 이 장내와 장폐 얘 둘에만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폐라는 거를 원방, 중계는 주 신호기. 이거가 진짜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원방 신호기는 장내 신호기와 폐색 신호기의 종속, 중계 신호기는 주 신호기의 종속.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왜 꼭 틀릴 것 같죠? 또 누구?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진로 표시기와 진로 개통 표시기가 있어요. 진로 표시기는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부속되어서 진로를 표시하는 거고요. 진로 개통 표시기는 분기부에 설치돼서 진로 개통을 표시하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몇 분 동안 찾아봤는데, 이게 지하철에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로 개통 표시기는 분기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진로 개통 표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혹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진로 개통 표시기라고 하고, 진로 표시기는 아마 뭐 이렇게 1번, 2번 이런 것들을 진로 표시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출폐 그리고 개통 표식이 입판 신호기에 부속된다는 거. 그리고 얘는 분기부에 설치되는 게 개통 표식이다. 이거를 엄청 섞어서 내죠. 이제 진로 개통 표시기가 위에 있는 거, 진로 표시기가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내면은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주부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차내 신호기 이런 것들은 사실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외울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장내 출발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중계 신호기는 주 신호기에 종속되는 거. 그리고 진로 표시기 말고 진로 개통 표시기가 분기부에 설치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외우시면 좀 더 쉽게 공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설 신호기에 이런 방식이 나오는데 중요하죠, 이것도. 먼저 정지 같은 경우에는 주간 같은 경우에는 0속도 표시, 진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지령 속도를 표시. 여기 이제 진행을 표시. 이러면 이제 다 틀리는 거지. 지령 속도를 표시. 사내 신호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그라미 뭐 네모 이런 거 있어가지고 스탑 뭐 이렇게 뜨고 여기 숫자 뜨고 그래서 정지면 그냥 0 B 소리와 함께 0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런 색등식. 지금 차내 신호기 얘기했고요.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 폐색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신호예요. 그래서 정지는 적색.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진감, 주, 경, 정이잖아요. 진감, 주, 경, 정. 경계가 엄청 이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 진행이 이제 녹색이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 녹색이 아래라는 거. 왜냐면은 녹등이라고 나오거든요. 녹등. 그러면 이제 다 틀립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왜 지엽적으로 나온다고 하고 왜 쉽게 봤다가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등록, 등록, 등록. 근데 얘는 그러니까 상하이 등황색 등 이거는 경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는 등황색 등, 녹색 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얘는 가운데만 가운데가 아니지. 헷갈릴라. 예. 얘는 아래에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등황색 등은 얘는 여기에만 들어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판 신호기. 이판은 이제 기지 같은 데서 이제 차 굴리는 거라 했죠. 그때는 정지하거나 동황색 등이에요. 녹색 등 아니에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이판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방 신호기. 원방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속 신호기라고 했죠. 그럴 때는 이제 정지 신호가 할 때는 등황색 등, 진행을 지지할 때는 이제 녹색 등. 얘는 기본이 등황색 등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계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신호기에 종속된 애들이죠. 주 신호기에 종속된 애들. 그게 중계 신호기. 얘는 적색 혹은 진행하기로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표식인데요. 진로 표시기와 그리고 진로 개통 표시기가 있습니다. 자, 진로 표시기는 흑색 바탕에 백색 화살표.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네요, 아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진로 표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흑색 바탕에 백색 화살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백색 바탕에 흑색 화살표라고 나오거든요. 흑색 화살표. 그렇게 나오면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로 표시기는 말 그대로 진로를 표시한 표시기네요. 문자식은 문자로 알려드리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진로 개통 표시기. 등황색으로 나와 있거나 적색으로 나와 있거나 어, 그래서 이 색깔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행신호기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야간에는 등황색, 녹색, 흑색 삼각형 세 개를 그린 백색 등.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이렇게였나? 해가지고 아래에 속도가 적혀 있습니다. 60. 이게 서양 예고. 그래서 흑색 삼각형 세 개를 그린 삼각형판. 백색 테두리의 황색 원판.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시험 다 엄청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백색 테두리가 아니라 뭐 황색 테두리에 백색 원판 이렇게 나와요. 그럼 헷갈려요. 녹색 테두리에 백색 원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는 말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꼭 보고 가셔라. 녹색 원판입니다. 녹색 원판. 그리고 수신호 다 똑같아요. 제가 가거라는 위아래로 흔들잖아요. 가거라. 오너라는 좌우로 흔들어라. 이거 알아두시고. 근데 지금 먼저 수신호. 먼저 서행신호 보시면 명멸하는 녹색 등. 그리고 적색기와 녹색기를 교차한다는 거. 이 두 개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 양팔을 머리 위로 교차하는 것. 진행신호 같은 경우에는 한 팔을 높이 드는 것. 정지신호 같은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드는 것. 한 팔을 높이 들거나 두 팔을 높이 들거나 꼭 알아두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랑 똑같네요. 200m 앞에서 정지 수신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호.
출발 전후 근데 대신 이제 차장을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갈 수 있다. 얘네가 부저로 대신하거든요. 부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하철을 타시다 보면 운전실에 딱 붙어서 타시면 음? 운전실에 딱 붙어서 타시면 묵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열차가 가거든요. 그게 이제 부저입니다. 부저. 그 다음에 기적은 이 두 개.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랑 똑같다. 그리고 이제 전호인데 전호가 제가 얘기한 좌우 퇴거 전호 퇴거 전호 그러니까 여기를 가거라. 얘네들은 이 한글 순화가 안 된 거야. 접근 전화가 오너라잖아. 오너라니까 좌우지. 퇴거 전화가 가거라잖아.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 그다음 뭐 운전 관계 표지 잘 만드시고 뭐 혼동되지 않고 뭐 여기까지 완강이었고요, 여러분.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두시어도 운전 규칙. 이제 자 입교 시험 준비하시는데 우송대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법이 한 문제씩 나와요, 한 문제씩. 아 나는 한 문제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커트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리는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응원하고 책임감 있게 가르치겠지만 자, 근데 이 기후견이 아닌 데는 이제 빨리 복습을 하셔야죠,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그리고 저희 기출 보건도 다 무료로 기출 변형 보건도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저한테 1대1 익명도 요청하셔서 잘 공부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공부하시는 게 때로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왕은 항상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원하시는 목표가 어디든지 다 이루어지고 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않게 공부하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항상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 운전규칙 2부 완강으로 찾아뵙는 기출로 쉽게 배우는 철도왕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멈추고 풀고 계신 거 맞죠? 전부 공부를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합시다. 자, 정답은요, 이제 10번이에요. 운전 속도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철차랑 도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왜냐면은 이거는 그 보기가 되게 많았고, 어떤 거랑 어떤 거 되게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고 했죠? 이런 문제는 암기도 중요한데, 일단 한번 이해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라고 했고요. 자, 운전속도 제한하는 경우가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추진운전, 퇴행운전, 특이하죠. 퇴행운전은 제한이 있어요. 15인가 아니면 25였어요. 그리고 산로 전환기인데 잠금이 안 된 거야. 되게 위험하지, 이거. 근데 상용 폐쇄 방식 우리가 평상시에 상용해서 상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C, 대용. 그리고 D번 같은 경우에도 그 밖에 뭐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게 여러분 입교 기간 어디에 가든지 아마 무조건 나올 거예요. 한 두세 문제. 근데 이런 게 되게 답인 것 같아. 왜냐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건 또 근데 그 밖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공부하면서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고요. 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요, 이제 B번이죠. 그래서 제가 철자 운전 규칙, 도철 운전 규칙, 철자 운전 규칙에서 이제 그 철자 운전 규칙에서도 이제 자연 차통이라고 해가지고 상용 폐쇄 방식은 4개가 있었고 이제 도철 운전 규칙에서 상용 폐쇄 방식은 2개가 있었어요. 자차.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철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하죠. 지하니까 폐쇄 방식이 훨씬 제한적이에요. 통표가 직접 사람이 나와가지고 통표에다 던지고 이러는 건데 지하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차밖에 없다. 그리고 복선운전, 단서운전, 지령식, 통신식, 지도통신식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이거랑 대응되는 게 이제 철차의 지도격시법, 격시법, 단지 전령 해가지고 단서운전 같은 경우에는 지도격시법 사용하면서 전령법을 사용했다. 그것도 같이 알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이건 뒤로 갔네요. 자,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답은 이제 A번인데, 자, 이렇게 분명히 이런 문제가 100% 나오고요. 입교 항상 풀어보시기 전에 저한테 항상 기출 요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채워가신 만큼, 이제 가져가신 만큼 채워가서 미래에 공부하신 분들께 도움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긴데,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자, 먼저 이제 이제 안 될 때, 그래도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지령식이에요. 관제사가 앞에 차가 없음을 확인했을 때, 철차에 그렇게 적혀 있었죠, 조건이. 그래서 지령으로 이제 기능시험에서도 저희가 합니다. 어, 운전명령 번호 3호로 뭐 관제사 지령속도 이하로 45km 이하 운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운전을 해요. 근데 이제 전령식은 다른 거잖아요.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문제를 보면서 풀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시험장 가서 이렇게 A, B, C, D 다 모르겠다 치면 지금 A번이랑 D번이 둘이 말이 다르잖아요. D번에서 전령법이 사용하는 게 전령자 탑승 운전인데 A번은 관제사가 진입하는 지시 구간에 전령식을 따른다는 게 말이 틀리잖아요, 서로. 그래서 보기 스스로가 사실 답이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땡큐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문제 푸는 센스고 그래서 제가 많은 시험 통과하고 그런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도철에서의 주신호기. 정답은요? 네, 원방신호기죠. 자, 그래서 철차에서의 주신호기가 훨씬 종류가 많았죠. 장출, 폐, 입 이렇게 있었죠. 폐색신호기, 어무신호기, 입판신호기. 근데 원방신호기, 원중, 그죠? 원중통, 원방신호기, 중계신호기, 통과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종속신호기였죠. 그리고 각각이 이제 진행을 표시할 때와 정지를 표시할 때 어떤 걸 나타내는지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 A, B, C, D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요? 이거, 이거 정말 자주 나왔어요, 이 문제. 지금 만약 틀리셨으면은 정말 공부를 한 두 번 정도, 저 한번 철도왕의 벌칙으로 한번 교재를 한번 도철 부분만 한번 읽고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오세요. 그리고 그냥 공부할 때 보기만 하지 말고 이제 수강생 분들의 각각 노트를 만들면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요. 이게 D번이에요. 문제가 되게 짜증나죠? 그러니까 위가 등황색 등이고 아래가 초록색 등이거든요. 철도는 이제 신호등이랑 다르게 중간이 빨간색 등이에요. 왜냐면 빨간색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래쪽이 항상 초록색 등입니다. 네. 근데 이제 뒤개를 섞어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한번 눈여겨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2부. 자,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전호, 이것도 많이 힘들어요. 정답은 이제 B번입니다. 자, 먼저 철차의 전호와 그리고 도철의 전호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말이 달라요. 철차의 전호는 가거라 전호, 접근 전호가 오너라 전호, 퇴거 전호가 가거라 전호예요. 근데 도철에서는 이렇게 한자로 써져 있죠. 철차에서는 한국어 순화를 한 거고 도철에서는 안 했어요. 왜냐? 철차가 훨씬 중요하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근데 도철은 조금 눈 밖에 난 거예요. 지금 이거 입법하시는 그 국회의원분들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법입니다. 그분들 뭐 바쁘시니까. 그래가지고 한자어로 쓰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전호 그래서 똑같은 거고 이제 제가 직접 그려보라 그랬잖아요. 자, 가거라 할 때는 여기 마우스 포인트 보시면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죠. 오너라는 좌우로 그럼 제가 한번 모음 그 오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 가거라 오너라 전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팔에 높이 드는 경우 두 팔에 높이 드는 경우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철 2부까지 완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분명히 저는 다 좋은 결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개별법들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개별법을 안 들으시는 분이 이제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냐. 첫 번째는 이제 틀어 놓는 안전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전법 같은 거를 이제 중요한 부분만 계속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탈 때 들을 수 있게. 그게 되게 저는 귀로 공부하는 게 되게 공부가 편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해 놓고 그다음에 안전법에 인제 저만의 이제 노트 중요한 것들 정리해 놓은 거. 그거를 이제 강의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종 면허 이제 필기의 전공 과목들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이게. 왜냐면 전직 기관사여도 사실 그런 거랑 공부하는 게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저도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인제 시간이 많이 저도 쏟지만 여러분들께 훨씬 더 정확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전 이론을 먼저 할게요. 과기대가 운전 이론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과 철도 관련 실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맨 마지막 저희 서로 이제 엄청 바빠요. 저도 되게 많이 바쁜 일들이 있고. 근데 모두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입교 시험에 그리고 입사 시험까지 꼭 한 번에 붙어요, 우리. 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